진정한 기술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사실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의 그 화려한 보도 자료를 볼 게 아니라요. 네, 다른 곳을 봐야죠. 맞아요. 바로 기터브, 그 개발자들이 조용히 그러니까 스타를 누르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해볼 자료가 바로 이 기터브에서 최근 막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세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핀셉트 터미널, 썬더볼트, 그리고 클라우드 컨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죠. 네, 맞습니다. 이게 겉보기엔 그냥 뭐 각기 다른 툴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기저를 파헤쳐 보면 아주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거대 테크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던 그 권한과 맥락, 즉 통제권을 개별 사용자에게 강제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거 하나씩 제대로 풀어보죠. 사실 기터브에서 만 개, 수천 개의 별을 받았다는 건 단순히 이게 지금 유행이다, 트렌디하다 이런 의미를 완전히 넘어서거든요. 아, 그쵸. 개발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집단이잖아요. 이 개발자들이 이 도구가 현재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단체로 투표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라면 어떤 걸까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데이터와 지능이 소수의 거대 플랫폼에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냥 그들이 주는 정보를 받고 허락된 인터페이스 안에서만 AI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쵸. 월 $20 내고 딱 정해진 채팅창 안에서만 노는 느낌이죠. 네, 바로 그 닫힌 생태계의 벽을 부수는 구체적인 무게들이 바로 오늘 살펴볼 이 프로젝트들입니다. 무기라고 표현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첫 번째 무기부터 바로 살펴보죠. 무려 11,146개의 별을 받은 핀셉트 터미널입니다. 자료를 보면 파이썬 기반의 현대적인 금융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급 시장 분석이랑 투자 연구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금융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 책상에 막 모니터 6개씩 띄워져 있는 그 블룸버그 터미널이잖아요. 아, 정확합니다. 그 블룸버그 터미널이 1년에 사용자당 거의 수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철저하게 폐쇄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와, 1년에 수천만 원이요? 네, 그만큼 금융시장에서는 정보의 속도와 질이 곧바로 엄청난 수익과 직결되니까요. 이런 원시 데이터,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거대한 장벽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나 조그만 연구기관들은 그런 방대한 원시 데이터를 만져볼 기회조차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누군가가 자기들 입맛대로 가공해서 뉴스나 리포트로 요약해진 후행지표만 봐야 했으니까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정보들 말이죠. 그런데 이 핀셉트 터미널이 그 장벽을 파이썬 환경으로 확 끌어내렸다는 거네요. 여기서 약간 왜 하필 파이썬 기반인지가 되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파이썬은 지금 데이터 과학이나 AI 생태계를 굴러가게 하는 사실상의 공용어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기존의 그 폐쇄적인 금융터미널들은 자기들만의 되게 독자적인 명령어랑 시스템을 따로 배워야 했어요. 아, 호환도 안 되고? 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카이썬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는 건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미 막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판다스나 사이킬런 같은 수많은 오픈소스 분석 라이브러리들하고 그냥 곧바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주가 데이터를 쫙 불러온 다음에 자기가 직접 짠 머신러닝 모델에 곧바로 집어넣어서 나만의 예측을 돌려볼 수 있는 환경이 무료로 열린 거죠. 이거 진짜 비유하자면 약간 미슐랭 3스타 셰프들만 쓰던 최고급 식재료 창고 열쇠를 우리 집 부엌에 떡하니 던져준 셈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식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다듬을 줄 모르면 그냥 냉장고 자리만 차지하는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쵸, 썩어버리죠. 청취자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개인 사용자가 이 엄청나게 복잡한 금융 데이터를 딱 마주했을 때 오히려 그 정보량에 압도당해서 유의미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는커녕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단순히 원시 데이터만 덜렁 던져졌다면 분명히 길을 잃었을 겁니다. 엑셀에 수십만 줄짜리 숫자가 빽빽하게 찍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아,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네, 그래서 핀셉 터미널의 진짜 핵심은 데이터의 제공 그 자체가 아니라 상호작용 가능한 탐색 환경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호작용 가능한 탐색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아주 직관화해주고요. 사용자가 이리저리 조건을 바꿔가면서 실험해 볼 수 있는 모듈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인플레이션 지수하고
특정 기술주의 10년치 상관관계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럴 때 막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짜는 게 아니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마우스로 클릭하고 조건 조절해가며 데이터를 주무르고 시각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야, 이거 진짜 엄청나네요. 거대 기관이 요약해준 결론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직접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이리저리 찔러보면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잃어버렸던 주체성을 회복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금융 데이터 통제권의 진정한 민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남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순수한 팩트에 접근하고 그걸 내 마음대로 요리한다. 확실히 권력의 이동이 확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방대하고 유의미한 금융 데이터를 내 컴퓨터 안으로 무사히 가져왔다고 쳐보죠. 네, 그럼 이제 이걸 분석해야 하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분석 도구는 당연히 AI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오늘 다룰 두 번째 프로젝트인 썬더볼트로 연결이 되네요. 데이터라는 식재료가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그걸 기가 막히게 처리할 초고성능 오븐이 필요한 셈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가 하나 발생합니다. 아, 딜레마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그 초고성능 오븐이 사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오픈 AI나 구글, 엔스로픽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석하려는 그 민감한 금융 데이터, 내 투자 기록 혹은 우리 회사의 1급 기밀 데이터들을 결국 남의 서버로 전송해야만 그 AI의 능력을 빌릴 수 있다는 모순.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료인 썬더볼트가 중요한 겁니다.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현재 3,322개의 별을 받았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슬로건이 방금 말씀하신 그 딜레마의 전곡을 완전히 찌릅니다. 슬로건이 뭐죠? 당신이 통제하는 AI, 모델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소유하며 벤더 종속을 제거하라. 와, 벤더 중속, 벤더 락인이라고도 하죠. 이 말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네요.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AI라는 거대한 인프라 위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언제 방패라고 할지 모르는 월세방이죠.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특정 AI 회사의 API 규격에 맞춰가지고 사내 업무 자동화 시스템이나 고객 응대 챗봇을 다 만들어놨어요. 수억씩 들여서요. 네, 아주 정교하게 엮어놨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AI 회사가 내일부터 API 호출 비용 5배 올립니다 하거나 아님 보안 정책이 바뀌어서 이런 종류의 의료 데이터나 금융 데이터는 더 이상 처리 안 해줍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비즈니스가 인질로 잡히는 겁니다.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코드 베이스가 특정 업체의 그 독점적인 규격에 너무 깊숙이 엮여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엄청난 전환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와, 진짜 끔찍하네요. 게다가 그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용자가 매일 입력하는 프롬프트, 민감한 데이터가 궁극적으로 누구의 자산이 되는가, 이 불안감은 기업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썬더볼트가 해결책으로 등장한 거군요. 근데 이 슬로건에 나오는 모델을 선택한다. 이건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그냥 내가 오픈 AI 쓸지 아마존 쓸지 고르는 건 지금도 코딩 좀만 바꾸면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도 가능은 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델을 바꿀 때마다 코드를 대대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하잖아요. 아, 형식이 다 다르니까요. 네. 썬더볼트가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아주 강력한 추상화 계층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과 여러 AI 모델들 사이에 일종의 공용 어댑터를 하나 딱 끼워 놓는 거예요. 아하. 개발자는 썬더볼트의 규격에 맞춰서 코드를 딱 한 번만 작성해 두면 됩니다. 오, 그러니까 이거 110볼트든 220볼트든 구멍 모양에 상관없이 그냥 꽂기만 하면 전기가 통하게 만들어주는 그 여행용 멀티 어댑터 같은 역할이네요. 야, 완벽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복잡한 추론을 하느라 GPT-4를 영설해서 쓰다가 오늘 갑자기 단순한 텍스트 분류 작업만 대량으로 필요해졌어요. 그럼 굳이 비싼 거 쓸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무료 오픈소스 모델인 메타의 라마3 같은 걸로 로컬 환경에 띄워놓고 그냥 스위치 하나 켜듯이 모델만 바꿔 낄 수 있는 겁니다. 소스 코드 수정은 단 한 줄도 없이요. 와, 이거 진짜 권력의 역전이네요. 그렇게 되면 거대 기업이 갑자기 가격을 올린다고 막 횡포를 부려도 그래? 그럼 우린 내일부터 엔스로픽으로 갈아탈게. 아니면 우리 자체 모델 쓸게 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걱정하셨던 데이터 유출 우려되는 아주 민감한 작업 있죠. 네, 핵심 기밀 같은 거요. 그런 건 완전히 인터넷이 끊긴 사내 로컬 AI 모델에서 돌리도록 세팅하고 별로 안 중요한 일반적인 작업만 외부 API로 빼는 식으로 완벽한 통제도 가능해지는 거죠. 진짜 똑똑하네요. 게다가 아까 썬더볼트가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리거든요. 웹 개발의 사실상 표준이잖아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수많은 웹 기반 기업형 시스템이나 사내 인트라넷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썬더볼트는 클라우드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유권을 되찾아주는 기술이에요. 통제권을 가져오는 거군요. 네. AI 지능 그 자체는 외부에서 빌렸을전정 우리 비즈니스의 구조와 데이터 자산만큼은 완벽하게 우리가 통제하겠다 이 의지가 담긴 거죠. 자, 정치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니까 그림이 꽤 흥미로워집니다. 첫 번째 핀셉트 터미널로 월스트리트 수준의 데이터를 내 마음대로 탐색할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 썬더볼트로는 벤더 종속 없이 가장 똑똑한 AI 모델들을 내 입맛대로 골라 쓸 수 있는 주권을 확보했어요. 네, 아주 이상적이죠. 우리는 이제 완벽한 데이터와 완벽한 분석 도구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답답하고 거대한 장벽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맥락, 그러니까 컨텍스트군요. 네, 맞습니다. AI가 아무리 천재적이어도 내 상황을 전혀 모르면 그냥 헛소리하는 기계일 뿐이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회사에서 한 10년 된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고 있다고 쳐보죠. 10년치 코드면 엄청나겠네요. 네, 막 스파게티처럼 꼬여있죠. 근데 에러가 나서 AI한테 이거 좀 고쳐줘 하고 물어보면 AI는 이 10년치 파일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있는지, 심지어 우리 회사만의 독자적인 코딩 규칙이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AI 코딩 에이전트를 쓰는 방식이 약간 이랬습니다. 자동차 정비사한테 자동차 엔진 부품 하나만 달랑 떼어다 주고 이 차 왜 안 굴러가는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았어요. 아, 정비사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네요. 네, 정비사는 엔진 결함인지 연료가 없는지 바퀴가 빠졌는지 전체적인 상태를 아예 알 수가 없죠. 단편적인 코드 몇 줄 복사해서 프롬프트 채팅창에 붙여넣는 방식으로는 절대 근본적인 아키텍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답답한 문제를 박살내기 위해 등장한 것이 오늘 분석할 세 번째 자료입니다. 6,370개의 별을 받은 클로드 컨텍스트죠. 이 프로젝트의 설명을 제가 읽어보면 클로드 코드를 위한 코드 검색 MCP, 코딩 에이전트에게 전체 코드 베이스를 문맥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죠. MCP, 이름부터가 약간 좀 딱딱한데요. 모델에게 컨텍스트, 즉 맥락을 제공하는 규약이라는 뜻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아, 잠깐만요. 전체 코드 베이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기업의 프로젝트 파일이 수만 개, 수십만 개에 달할 텐데 그걸 텍스트로 다 긁어가지고 AI 채팅창에 냅다 집어넣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AI 모델에는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토큰, 즉 기억력의 한계치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게다가 뭐 토큰 제한이 없어서 다 집어넣는다고 쳐도 이른바 그 정보 과부하가 와가지고 AI가 중요한 정보랑 쓸데없는 정보를 구분하지 못하고 막 환각현상 일으키지 않나요? 와,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게 바로 MCP의 핵심 기술이에요. 클로드 컨텍스트는 그렇게 무식하게 텍스트 수백만 줄을 AI 뇌에 한 번에 막 우겨 넣는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대신에 AI 모델이 사용자의 로컬 환경에 있는 전체 코드의 구조, 그러니까 지도를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안전한 다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도를 준다. 네.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의 텍스트를 통째로 외우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도서관의 정교한 인덱스 시스템, 즉 색인하고 그 책을 직접 찾아서 펼쳐볼 수 있는 검색 권한을 AI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AI가 일단 내 컴퓨터 안에 파일 구조나 흐름을 쫙 파악하고 있다가 제가 결제 시스템에서 자꾸 알 수 없는 오류가 나 하고 물어보면 네. AI가 스스로 결제와 관련된 폴더를 쫙 찾아가서 아, 이 파일이랑 저 파일이 연결되어 있네 하면서 필요한 코드 조각만 쏙쏙 뽑아와서 자기가 읽어본다는 건가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AI 에이전트가 그저 단편적인 텍스트 생성기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죠.
파일 시스템을 탐색하고 파일 간의 의존성을 파악하며 심지어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필요한 맥락을 수집하는 능동적인 동료 개발자로 진화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능동적인 동료라. 진짜 멋진 표현이네요. 게다가 MCP라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통제된 환경 속에서만 AI가 내 로컬 자원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 변화입니다. 단편적인 지식을 묻고 답하는 단계에서 거대한 맥락을 공유하는 단계로 퀀텀 점프를 하는 거군요. 여러분, 이걸 코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 업무로 확장해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엑셀 데이터 일부를 긁어다 붙이거나 문서 몇 장 업로드하고 요약해줘 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맥락 연결 프로토콜이 우리 일상에 보편화되면 내 노트북에 있는 지난 5년치 이메일 전체, 수백 개의 회의록, 프로젝트 히스토리 전체를 AI가 인덱싱하고 공유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파편화된 지식을 인간이 일일이 떠먹여줘야 했던 수동적인 도구에서 벗어나는 거죠. 인간의 역사, 업무 맥락을 함께 호흡하면서 뭔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에이전트가 탄생하는 겁니다. 진짜 내 비서가 생기는 거네요. 클로우드 컨텍스트가 수많은 개발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찬사를 받는 이유는요. AI에게 완벽한 맥락을 쥐어주었을 때 뿜어져 나오는 그 폭발적인 시너지를 눈앞에서 실물로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이 세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쭉 살펴봤는데 이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을 왜 통제권이라고 불렀는지 이제 너무 명확해집니다. 뭔가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이네요. 자,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핀셉 터미널은 거대 금융 자본이 독점하던 고급 데이터와 분석 환경의 통제권을 파이썬 생태계를 통해 개인의 터미널, 우리 집 부엌으로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둘째, 썬더볼트는 특정 테크 기업에 완전히 목줄이 잡혀있던 AI 모델과 데이터 주권을 멀티 어댑터 같은 추상화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다시 돌려주었고요. 벤더 종속을 끊어낸 거죠. 네, 마테오로 크로크 콘텍스트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매번 리셋되던 AI에게 나의 수백 수천 개 파일로 이루어진 거대한 전체 맥락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데이터, 지능, 그리고 맥락. 현대 지식노동의 가장 강력한 무기 세 가지가 소수의 서버실에서 탈출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노트북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이 증명하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기술의 발전 방향이 우리를 그저 거대 플랫폼의 종속적인 소비자 혹은 월세 세입자로 전락시키는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다행이네요, 정말. 오픈소스 생태계와 집단지성은 끊임없이 그 독점의 벽에 균열을 내고 있고요. 기술을 다시 민주화하는 도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멋진 변화는 동시에 우리에게 굉장히 날카롭고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집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툴들이 완전히 보편화되는 미래가 왔습니다. 나만의 AI가 전문가 수준의 금융 분석 데이터를 아주 직관적으로 시각화해 주고요. 벤더 종속 없이 가장 똑똑한 모델들을 스스로 교체해가며 사용하고 심지어 내 비즈니스의 10년치 히스토리와 코드 베이스를 나보다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엄청난 효율이네요. 네. 근데 기술이 이 모든 보고와 맥락을 제공하는 시대에 인간 전문가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기계가 스스로 원시 데이터를 해석하고 구조를 파악하며 맥락까지 스스로 쫙 연결해내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인간이 기여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와, 이거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예전에는 값을 찾는 능력이 전문가의 필수 조건이었잖아요. 엑셀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그 복잡한 코드를 남들보다 얼마나 빨리 짜는지,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맥락을 구성해내는지가 그 사람의 능력치였죠. 그렇죠. 그게 곧 연봉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과정은 통제권을 가진 AI 에이전트들이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완벽하게 수행해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것은 어떤 스위치를 왜 누를 것인가에 대한 그 최초의 방향 설정, 즉 질문하는 능력이 아닐까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도구가 아무리 완벽하게 맥락을 파악하더라도 결국 그 맥락 속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뜻이죠. 네, 통제실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렸고요. 우리는 이제 마음껏 그 강력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키를 쥐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올바른 문을 여는 것은 아니겠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의 통제실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닫혀있던 그 통제실로 걸어 들어가서 거대 기술의 독점을 깨고 나만의 데이터, 나만의 AI, 그리고 나만의 맥락을 확보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기계가 완벽하게 맥락을 이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통찰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질문이네요. 네, 이 흥미롭고 조금은 서늘한 질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겨두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이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가장 흥미로운 자료들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